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제 등 뒤에 있는 저 인물과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사람 지금 그야말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11월 15일 그리고 11월 25일 두 분의 이제 1심 선고가 드디어 이제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그 위반 여부 그리고 위정교사 여부인데요. 둘 다 이제 유죄가 확실시 된다 라고 생각되겠죠. 자, 이렇게 되죠. 이재명이 그동안 쭉 해왔던 행위, 행동 이런 것을 보면요, 이재명의 현재 심리 상태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좌불안석, 그야말로 덜덜 떨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안 그런 척 하지만요, 속은 읽히는 거죠 지금. 자, 이재명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이재명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일단 이걸 보실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재명 대표 등의 대장동 사건 손해배상 소송 제기했다. 요게 이제 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한을 넘기기 전에 일단 이렇게 걸어 놓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5명이 지금 연결이 되는데, 여기 얼마 전에 뉴스가 나갔었잖아요. 여기 보면요, 공사가 피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린 인물은 이재명 대표, 당시 성남시장, 그리고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 당시에도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죠. 이 사람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 5명입니다. 여기에 화천대유 하면 이제 떠오르는 인물, 가장 유명한 인물 한 사람은 빠졌죠. 그 사람은요, 여기 직접적인 조직하고는 관계가 없는 인물이라서 이제 빠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말이죠, 이재명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번 진짜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런 일입니다. 자, 전국 법원 홈페이지 일시적 접속 불가, 디도스 공격 추정. 자, 법원이 공격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북한이 보통 디도스를 갖고 뭐 이렇게 공격을 한다라고 그동안 알려져 있었지만, 저는 그게 말이죠, 대상 기관이 선관위라든가 우리 이제 국정원이라든가 뭐 대통령실이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이런 데라면 뭐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법원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례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 의심되는 공격을 차단했다. 이틀 전에도 정부 부처 여당 공격을 했다라고 합니다만, 이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법원까지 공격한 것은 이거는요, 다분히 뭔가 이렇게 생각해 하는 것이죠. 이재명 1심 재판을 앞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법원 행정처는 디도스 공격을 탐지한 후에 즉시 접속을 차단했다. 이어지는 공격에도 대응했다라고 합니다만, 요거 자체도요, 저는 어떤 신호로 보는 겁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뭐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법원이냐? 법원이 왜? 북한하고 법원이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요, 이건 국내에서 일어났을 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일종의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신호를 주는 것이다. 법원 니들 잘해. 박살 내겠어. 탄핵할 거야 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쫄게 하는, 겁을 주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런 게 있으면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정치권 이재명 1심 생중계 요구 목소리, 무죄 자신 있다면 생중계 들어가라. 이거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이제 진실을 이제 보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재판부가 이렇게 되면 여론 선동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직접 생중계를 딱 하게 되면 판사가 말이죠, 올곧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커요. 아무래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 생각하면은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떤 판결 내용들이 일정 부분 알려질 텐데, 뭐 이렇게 말해놓고 저렇게 판결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법조문대로 이렇게 판결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거는 대단히 이재명에게는 악재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 1심 생중계 요구 목소리, 이게 더 커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지금 여권에서도 이런 걸 갖고 공격을 해야 돼요. 지금 뭐 김건희 여사 가지고 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여권에서는 이슈화 하지를 말아야 돼. 아예 언급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재명 이야기를 하라니까. 아니면 문재인 이야기를 하거나 김혜경 이야기를 하거나 뭐 김정숙을 이야기하거나 문다혜를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입에 오르내릴수록 그것이 여론화되는 걸 모르세요? 나쁜 이야기 자꾸 하면 무조건 나빠져요. 그냥. 그거 소나기를 언제까지 막고 있을 겁니까? 김건희 여사 이야기만 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 자, 그거를 현재 여권의 지도부 한동훈 대표에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왜 김건희 여사만 이야기합니까? 응? 그것 때문에 지금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지금 한동훈 지지하던 사람들 중에. 그거는 잘못된 정치입니다. 그건 국민 눈높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균형감을 잃은, 축구 같은 이런 경기를 보더라도요, 밸런스라 그러죠. 이 균형이 상실되면은 그 팀은 자기가 갖고 있는 온전한 실력을 내지를 못합니다. 저거는 여권을 거대한 분열로 만드는 책동이다. 그야말로 어떤 흉계가 지금 작동하는 것인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오죽했으면 트로이 목마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내부 총질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재명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 그러는데요. 이들이 지금 원하는 건 검사 탄핵이 아니에요. 검사 일은 다 끝났어요, 사실은. 거의 다 이재명 관련해서 기소 다 해버렸잖아요. 뭐 그래서 재판만 하면 돼. 이제 검사 탄핵 해본들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문제는 판사죠, 판사. 이들이 자꾸 검사 탄핵 이러는 이유가요, 판사들이 이걸 봅니다, 이 뉴스를. 저것들이 사법기관을, 물론 검사를 사법기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법조 3년 중에 하나 아닙니까? 검사를 저렇게 자꾸 이제 건드리는 걸 보니까 우리 판사들도 저거 문제 삼겠는데라고 지금 그런 생각을 갖게끔 일종의 이제 요게 전술이죠. 꼼수지만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판사들을 압박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판사 탄핵이에요. 만일에 결과 좋지 않으면 판사 탄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1심 결과가 지금 코앞에 닥쳐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1심 결과가 만일에 나쁘다 그러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들은 움직일 겁니다. 그 재판부 기피 혹은 탄핵 이런 걸 갖고 뭐 펼칠 수 있는 카드는 다 뽑겠죠. 나중에는요, 대법원장까지 탄핵한다고 나올 겁니다. 법원 행정처장도 탄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말이죠, 이 상황을 액면 그대로 보면 안 돼요. 그 뒤에 있는 이야기, 이면을 읽어야 됩니다. 이들이 지금 검사 탄핵이 목표가 아니에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여기 이재명 관련 재판관들, 이들이 지금 목표인 겁니다. 이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탄핵 칼을 뽑을 수도 있는 게 이 민주당입니다. 현재 이재명 방탄은요, 그런 방법 아니고는 달리 수단이, 지금 뾰족한 수단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들이 뒤에서 공작으로 뭐 재판 거래를 하고 있지 않다면은, 그걸 하고 있는지 뭐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드러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없다면은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막가파 탄핵 공작 외에는 없겠죠.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 어떤 기구에도, 국가기관에도 이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자, 이런 식입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탄핵 하고 있는데요, 중앙지검장 탄핵한다, 검사 탄핵한다, 난리를 치고 있죠. 이제 조만간 한번 보십시오. 상황이 악화되면은 드디어 판사 탄핵, 전대미문 사상 초유,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자, 이재명 관련해서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최후 진술까지 끝났는데 이재명 직접 쓴 16장 피고인 진술서 제출, 이게 그만큼 똥줄 탄다는 이야기죠. 최후 진술했을 때 그때 뭐 거기 들러붙어 있는 그 변호사들이 도대체 몇 명이에요. 날고 긴다는 그 변호사 그거 다 붙어 있더라고. 물론 뭐 그 밖에도 수없이 좋은 변호사 많습니다만 엄청난 돈이 들어갔을 겁니다. 돈이 아니라면 거래가 있었겠죠. 나중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당신들에게 어쩌고 이런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국회의원 다음 공천에 국회의원 뭐 광역자치단체장 뭐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장 이런 걸 충분히 약속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믿게끔 할 수 있는 힘이 어쨌거나 이재명에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재판 담당하던 변호사들 여러 명이 지금 국회의원 됐거든요. 다 됐어요. 한 명도 안 떨어졌어. 전부 다. 그걸 보고 이 사람들도 아유, 이재명하고 일하면은 나중에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군, 이렇게 다들 생각한단 말이죠. 자, 그런 변호사들이 얼마나 정성 들여서 꼼꼼하게 뭐 최후 이제 뭐 변론이랄까 이런 걸 했겠습니까? 진술 다 했고요. 그런 걸 다듬어서 재판부에 다 제출했거든. 그런데도 지금 미진하다고 생각했는지 본인이 또 여기 이제 어쨌거나 변호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이가 사실
변호사, 인권 변호사 뭐 노릇을 좀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직접 이런 식으로 났다라는 거죠. 벌벌 떨고 있거나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자,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의 심리 상태고요. 자, 쫓기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요. 분명히. 거기다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이재명. 저는 이 사람이 이제 갈 곳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국립 호텔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국립 모텔? 아니, 모텔급도 안 돼. 이자는 여인숙으로 보내야 돼.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자, 정말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가장 중대한 판결이 되겠네요. 이재명 1심 2개. 내년 상반기에 5월 전, 4월 전쯤이 될 것 같은데요. 드디어 대북 선거권 관련해 가지고 재판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1심 선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선고가 이재명의 명주를 쥐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완벽한 어떤 그런 재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일단 위정교사권 이런 걸로 법정 구속을 지금 원하는 목소리가 지금 덜 끓고 있습니다. 이걸 해내야 되고요. 이걸 못한다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이미 나라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쨌거나 지금 이재명 관련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1심 생중계 묻고 요구하는 목소리를 국민의힘에서 내야 됩니다. 여권 전체가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조중동 같은 이런 언론에서도 더 열심히 크게 말을 해야 돼요. 떠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걸 해보니까 다 그렇죠. 우는 아이에게 젖 떠준다라고요. 딱 그런 식이라 무조건 우리에게는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고 유리한 이슈를 말하고요. 저쪽에 대해서 불리한 이슈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정치 자체가 여기서가 뭐 선악을 재단하고 뭐가 옳까 그러고 이걸 따지는 그게 아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결국에는 국민의 뜻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를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거는 1년, 2년, 3년, 100년이 가도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건 다른 데서 해야 돼요. 그건 심지어 종교 영역에 가서도 그게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계속해서 서로 간에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고요. 세를 얻을 수 있는 주장을 해야 됩니다. 세를. 여기서 말하는 세는요, 결국 지지율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리고 정치 논쟁이잖아요. 정치적 큰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상황인데 이길 수 있는 그런 카드를 갖고 싸워야 됩니다. 지는 카드, 이길 수 없는 카드를 갖고 계속해서 떠들면은 이거는 그냥 자충수고 자살골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도 지금 자살골 넣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저는 이게 이 모든 일부 뉴스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재명 관련해서는 뉴스가 너무도 많아요. 이 전부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떨고 있다, 쫄고 있다. 이재명 지금 겁내고 있는 것은 확실해요.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